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대만의 하이쿤 잠수함은 아직도 잠수조차 할 수 없으니 웃기네요.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TSMC를 비롯한 여러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이 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잠수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대만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 때 한국과 미국의 협상으로 핵 잠수함이 허용되고 엔디비아 젠슨왕이 한국을 찾아 폭탄 발표를 하자 대만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물론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시기하고 질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전격 허용하자 지금 일본은 물론 대만에서도 논란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공영 CNA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조치로 한국도 이 소수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개발한 타이쿤은 지난 4월 시험하다가 파이프 누출로 격실이 침수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후 잠수함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품 조달이 어렵고 설비 미비와 시험 준비 부족, 공급 전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이 탈취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만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잠수함조차 만들 수 없는데 한국은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하니 지금 대만에서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초대 핵 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교수는 미국의 핵잠 기술을 공유하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협력해서 5대 핵 잠수함을 호주에 팔겠다고 했으나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으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는 잠수함 건조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하느냐 라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절실해졌고 결국 한국의 핵잠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에이펙 기간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놀라운 전략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7번째로 획득한 SABM과 핵 추진 잠수함의 결합을 주목했는데 SA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레이더 추적이 어려운 잠항 중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 국가 중 최초로 2021년 전 세계 7번째로 SABM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은 대만은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일본도 채 만들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오랫동안 레이더를 피해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 SABM을 쏘게 되어 적군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가진 대항해에서의 야망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PTS 뉴스도 학자들의 핵 잠수함 보유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작전 반경이 짧은 앞바다에 필요하겠냐며 과연 어디에서 쓸 것이냐, 필요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PTS 뉴스는 한국의 야심에 대해 말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한국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극 항로가 개통되면 이런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주변 해역의 안보 확보와 감시책에 강화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더 나아가 북극 항로까지도 넘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에이펙 때 발표된 한국 핵잠수함 보유 못지않게 화제가 된 것이 엔비디아의 한국 GPU 공급 발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에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한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며 한국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슨왕이 삼성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한 치맥회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젠슨왕이 대만 출신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에서 뜨거운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만 57 뉴스쇼에서는 긴급 분석, 젠슨왕 엔디비아 CEO의 방안, 삼성 현대차와의 치맥 동맹 배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黄仁勋睽违15年重返南韩，导播我们来看这一段画面，哇，他真的很会行销，来台湾就去冲夜市，到南韩就去啃炸鸡。他们同坐在大玻璃旁边，一桌3个人，注意到谁跟他同桌了？李在镕、三星不意外，搞晶片、搞 AI 的，但我们反而关注第3位，现代集团的会长郑义宣，搞 AI 的黄仁勋怎么跟造车老板同桌同框？那为什么又是现代汽车？原来背后水可深了。你以为黄仁勋这趟来吃炸鸡喝啤酒？不，他要帮辉达的 AI 帝国装上4个轮子，全力冲刺。而这4个轮子谁来装？居然选上了现代，为什么是现代？这个画面真的太有趣了。黄仁勋睽违15年来到韩国，没有先去名胜古迹参观一番，先到哪里？先到了炸鸡店。他到炸鸡店去，不是只有他一个人去哦，他旁边有2个重量级人物来陪同，一个是三星的李在镕，另外一个就是现代汽车的郑义宣。大家想说，大家一群人呢到了这个，对，大家也很好奇哦。如果黄仁勋找 SK 集团的话，可能大家还觉得不会。没错，做记忆体的，大家不意外哦。大家做科技、做记忆体，大家不意外。怎么多了现代汽车的郑义宣呢？原来啊，郑义宣啊，现在不得了，他除了是现代汽车之外呢，现代汽车也收购了波士顿的动力公司。波士顿动力公司在做什么了？就是做人形机器人了。大家看这画面，这个机器人就是波士顿动力公司所生产的机器人，大名鼎鼎。而这家公司，我们一直觉得这是美国的一个招牌、一个门面。美中机器人大战，波士顿动力绝对是扛把子。现在已经被现代集团收购了。对，他们在5年前2020年的12月呢，被现代集团收购了。对，这个机器人多厉害，它其实基本上跟人没什么两样，它的各个关节都可以自由的活动，甚至呢，它可以帮忙拿东西直接摆放，让它不成问题，甚至还可以360度的翻转。你要知道，现在其实现代汽车也非常需要机器人，非常需要 AI。光是在现代汽车在美国乔治亚的工厂，这个工厂呢有750位的人形机器人。那你要知道，它搭载了1450名的这些人力，大家一起工作，这个比例啊是其他工厂基本上不太容易得到的。它这个比例呢是人力2边2:1，人力2位，然后机器人1位。那其他的汽车工厂呢，在美国通常是7:1。你看呢，这个机器人里面它不是只有机器人，还有机器狗。对这个机器狗呢负责怎么样？负责分拣跟搬运机材，甚至呢机器狗会头戴一个摄影机，帮忙检查每一个安装的细节有没有完善。那除了机器狗之外呢，当然人形机器人是他们的最主力。对，人形机器人它会负责搬运材料，那甚至呢还安装车门。以前大家想说是人力来安装车门，他们现在现代汽车在美国的乔治亚工厂是用机器人来安装车门。所以我刚刚说回来，就是黄仁勋为什么要把现代集团拉掉？原来现代集团就是辉达伺服器 AI 算力的出海口。没错，所以呢，它等于是利用了辉达所建构的 AI 平台，等于来帮这个整个平台工厂呢建立了数位孪生的一个情况。所以你就知道，现代汽车呢是需要 AI 需要辉达，那辉达同样也需要这个现代汽车，因为你知道大家互利共生，这个市场才会一起往前进。现代汽车呢现在不得了，它击败了大众汽车，在哪方面击败大众汽车呢？在全球的利润排名上面，光是今年上半年的营业利润它已经创下了13.1亿韩元。跃居了全球第2位，所以第1是丰田 Toyota， 这一点都不意外，永远的车王。第2就是现代，现代凭什么抢占第2？后面靠着就是 AI 后面就是黄仁勋。对，所以他们现在2个结盟出来呢，接下来可能剑指的是其他的车厂或者其他的这些科技行业。你要知道，现代汽车呢，其实在2018年的时候，它已经宣布要投入，包括用 VR 来设计车子了。我们知道过去设计车子呢，设计师会用这种油土来捏一个车型，然后呢，可能你要上色啦，或者你要什么焊接什么之类，你会找其他的工程师一起来帮忙研究。可是现在如果用 VR 来设计车子的话，大家只要戴上 VR 眼镜，有没有像这样子？黄仁勋的 AI 助权之下，现代透过了辉达，它可以 AI 设计，是 AI 造车，甚至车子上路之后的车子脑袋的构联，通通都是 AI， 满满的 AI让它抢占了全球。 이번에 젠스랑 효과로 인해 한국은 AI, 반도체, 미래차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GPU 확보에 사활을 걸며 웃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지만 엔비디아 젠슨왕은 한국에게 무려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도 주목해본 것이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대량의 블랙웨어를 기반으로 차량 내 AI, 자율주행, 생산 효율화, 로보틱스를 상호 연결된 단일 생태계로 통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더딘 상태인데 이번 블랙웰 GPU 확보로
고성능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또한 더욱 빨리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관세 족쇄가 풀리면서 큰 위기를 넘기며 대역전극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맞춰 현대차는 15%로 관세율이 내려갔지만 지난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이민국에 한 만행의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조지아주 이민 단속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 사이에 미국 기업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역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은 1일 조지아주 이민 단속 후 최소 6개 한국 업체가 대미 투자를 취소,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습격 사건에 여파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 때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0년 동안 꿈꾸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관세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면서 미래 산업에서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보와 경제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내며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의 위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에이펙 때 문화 공연에서 한국은 문화 강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얼굴 천재라 불리는 차은우가 사회를 보고 K-POP 스타 지드래곤이 공연을 하자 각국의 정상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 현대차의 AI 로봇이 춤추는 캐대언까지 진정 K컬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 해의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름답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선두그룹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발간한 AI 확산 보고서에서 한국 LGX-원 4.0 모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격차는 5.3개월, 한국은 5.9개월이었는데 미국과의 격차는 불과 6개월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AI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1년 이상 뒤처진다고 평가받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도 격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6개월 내로 격차를 좁혔고 중국은 거의 따라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선 덕분에 AI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를 발간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AI 확산을 꼽으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다른 어떤 곳보다 반도체를 우수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나라라며 이 같은 한국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놀라운 평가를 받은 LG 넥사원은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 연구원장이던 당시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해당 부처 장관이 대표 AI를 개발했을 만큼 국가 전체가 AI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인프라와 기술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3배로 늘리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엄청나고 변혁적인 AI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적 생존을 위한 중대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10조 1천억 원, 69억 달러의 AI 관련 지출을 승인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로봇공학 등의 산업에 특히 중점을 두고 국가의 AI 컴퓨터 및 제조 역량을 발전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체인저를 육성하려면 창의력을 발휘할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공계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 차후를 계산해 인재가 떠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났던 한국의 AI 인재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8개 이코노어 연구단이 박사 후 연구원 포닥 40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신설된 이코노어 사업은 국내 박사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AI 인재들을 최고의 대우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기존 국내 박사 후 연구원 평균 연봉 1.8배를 보장하여 미국 수준으로 대우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MIT,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카네기 멜론대 등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던 한국 국적의 인재 56명이 이재명 정부의 러브콜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연구단에 합류하게 되어 네이버와 LG AI 연구원, 삼성전자 등 기업들을 수요에 맞춘 실증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2026년에 신규 연구단을 확장해 전체 전략 기술 분야로 이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 활동도 미국을 포함해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까지 넓어진다고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빼앗겼던 한국의 인재뿐만 아니라 외국의 훌륭한 인재들까지도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최근 26만 장의 GPU를 주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시장에서 돌고 있는 AI 거품론이라고 했습니다. AI가 머지않아 모든 산업을 바꾼다고 했지만 지금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AI가 과장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과 생산성을 바꿀 수 있다며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실제 산업과 도시, 사람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형 테스트베드,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밀집 기술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200km 안에 반도체, 자동차, 로봇, 5G 산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테스트하는 전 과정이 한국과 안에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도 중국도 흉내낼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서울지하철, 인천공항, 현대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초대형 AI 모델까지 모든 것이 현실 속에 이미 AI 실험실로 작동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곳이라고 했는데 AI 가상 모델이 현실 산업과 직접 맞닿는 환경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을 깨면서 AI 혁명을 이뤄낼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AI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NVIDIA has announced it will work with Samsung to create a new AI mega factory. As part of the deal, the South Korean company is set to deploy more than 50,000 NVIDIA GPUs, and the two companies will collaborate on high bandwidth memory chips. Hyundai will also use 50,000 NVIDIA chips in a new AI factory. And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says more than 260,000 GPUs will be deployed acros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Yeah, look, I mean, this is a watershed deal, especially for South Korea, because if you look, they've kind of been on the outside looking in. Of course, they have SK Hynix on the memory side, but this is huge because if you look at what Samsung's doing, look, this really gets them into that AI revolution party and really the build out. And that's very important also for NVIDIA. I mean, they're putting a stake in the ground, which is huge because there's one chip in the world fueling the AI revolution, and that's led by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But now South Korea, they're not on the outside looking in. They are deep right now in this AI revolution thesis. And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I was just there in South Korea. This is an extremely important deal to do it with the gold standard NVIDIA. 지금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비난받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한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첨단 칩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엔비디아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GPU 시장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는 낮고 기술 수용 속도가 빠르며 시장 규모는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AI 칩 블랙에를 미국에서만 쓴다고 천명했지만 데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게는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블랙에를 중국에게 수출하는 것만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머지않아 중국을 추월하고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미국 내 AI 인재들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이를 통해 한국은 물론 해외 AI 인재를 국내로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3월 미국 내 과학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해외 유출된 인재가 많았지만 내년에는 완벽하게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이제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대법원 심리에서 트럼프가 임명했던 보수 대법관 3명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 2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 믿고 있었지만 이들조차도 관세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90%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140조 원 넘게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 1조 6천억 원의 관세 손실을 입었는데 잘하면 이 손실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15%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버티기 전략이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높은 관세에도 잘 버티며 오히려 시장 입지를 넓혔고 한국 정부는 무리한 압박에도 3,500억 불 현금 투자를 거부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한국은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는 핵 추진 없고 환불도 없고 이득. 이상 쓸멍이었습니다.